2023년 6월 22일 이정훈입니다. 기불천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국익보다도 기불천을 우선시하는 민주당,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불천 기억해 두십시오. 민주당,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렇지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표예요. 표. 그 다음이 그들의 이념입니다. 주사파적 이념을 갖고 있는데 그 이념도 국회의원이 되는 표보다는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익은 별 관심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에 갔다 왔죠. 중국 초청을 받아갖고. 도정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주. 김병주는 별 4개짜리예요. 예비역 대장이야. 민병덕, 신현영. 네. 티베트의 성도인 라사에서 열린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 여기에 갔습니다. 서방국가에서는 어떠한 대표단도 오지 않았는데 G8에 속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에서 제1당에서 7명이나 쫓아갔습니다. 물론 비용은 다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왜 이 행사를 했겠습니까?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로 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티베트의 중국 공산당 서기는 왕군정. 왕군정은 미국과 EU가 소수민족을 탄압한다는 혐의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인물인데, 왕군정을 만나서 이 대표단의 리더인 도정환, 그 전에 시인이었고 문화부 장관 됐던 사람은 인사를 꾸벅했습니다. 참 저는 이 역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천박하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또 감정 섞인 제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다라는 걸 중국이 보여주는 행사에 참여하고 왔을 때 거기를 왜 가니? 지금 싱하이밍이 한국에서 까부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왜 가서 그 티베트의 인권도 있는데 왜 그러니?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그거 70년 전의 일인데 뭘 갖고 그러느냐? 민병덕 의원. 도정환은 잘 모른다. 라고 했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공인으로서의 답변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자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조계종은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불자와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의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의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티벳은요, 저도 티벳 역사를 다 깨지는 못합니다. 근데 고구려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몇 차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한민족하고 중국의 한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는 워낙 많이 섞여서 유전적으로는 차이점은 발견하기는 어렵고, 언어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어로는 I love you. I love. 서술어가 나오고 목적어는 뒤에 있죠. 우리말은 나는 너를, 목적어가 먼저 있고 서술어가 있죠. 중국어도 워아이니, 그래서 I love you처럼 순서가 우리말과 다릅니다.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티베트 언어는 오히려 중국어에 가깝습니다. 학자들은 티베트인들하고 한족이 한 6,000년 전에 서로 갈라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가까워요. 그만큼 가까운데 티베트 사람들이 왜 그 험난한 지역에 들어가 살았는지는 그거는 사정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명을 유지해왔는데, 이 티벳을 당나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토번이라고 부릅니다. 토번. 토할 토자에다가 저기 변방할 때 번. 아주 깔보는 거죠. 우리를 동이라고 했듯이. 그때 그 티베트의 리더가 손칸챔포였을 겁니다. 손첸캄포. 티베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주를 임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라 때 보게 되면 이사금이 임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중국에서는 왕이라 그랬죠. 근데 중국에 왕이라는 칭호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왕을 써버렸고,
그 몽골족하고 그 다음에 돌골 이런 사람들은 칸을 썼죠. 칸, 징기스 칸, 쿠빌라이 칸, 칸. 그 각자 그 군주를 부르는 호칭이 다 달랐어요. 칸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뭐 임금. 이쪽에서는 티벳은 다른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군주가 손첸캄퍼였는데 당나라의 당시 군주는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고종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이 당태종이 굉장히 강했죠. 이때 송칸체포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당나라 수도 장안을 쳐서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제 당태종이 깨져가지고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면서 정전협정 맺으면서 평화협정 맺는데 그때 손첸캄포가 니네 여자 보내 그래갖고 문성공주 겁니다. 문성공주라고 하는 당태종의 그 어쨌든 딸이죠. 뭐 본부인의 딸인지 첩의 딸인지 모르겠는데 첩의 딸이겠죠. 그걸 보냅니다. 문성공주를 보냅니다. 지금 터키의 뿌리가 돌골인데 돌골도 당나라를 침공했을 때 이 돌골한테 형양공주를 보내고 뭐 당나라 센 것 같지만은 많이 깨졌어요. 그때는 이제 오히려 토번이 당나라를 압박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우리한테는 동북공정화를 하고 이제 티벳을 향해서는 서남공정화 하는데 중국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때 문성공주가 갔기 때문에 너희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사실은 깨져서 여자를 바친 건데 그때 너는 우리 공주가 가서 사이국가가 됐으니까 티벳은 원래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서남공정입니다. 그 티벳이 당나라 때 이렇게 지내다가 원나라가 몽골족에 들어섰을 때는 이 몽골족이 티베트족과 더불어 한족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 티베트족에서 탈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자는 그렇게 쓰는데 뭐 몽고 발음이나 티베트 발음은 다를 거예요. 그 승려가 역사책을 쓰게 되고 원나라 앞에 있었던 나라의 금사 요사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파스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계 문자를 만들어요. 지금 파스파 문자의 원리가 똑같은 게 우리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해갖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이 몽골족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각 나라마다 말이 다 다르니까 글자가 다르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공용어를 만듭니다. 그게 파스파라는 승려가 만들었는데 티베트 승려가 만든 거예요. 파스파 문자가 초성, 중성, 종성 그렇게 그러니까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받침이 있는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표음 문자입니다. 우리 한글처럼. 나중에 우리가 세종대왕이 때 훈민정음 만들 때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해서 표음 문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파스파라는 승려가 나오고 탈탈이라는 승려가 나와서 원나라랑 같이 전 세계를 이끌 만큼 문화적으로 높았던 족속입니다. 그러한 이제 원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명이 들어서는데 명은 티벳을 정복하지 못해요. 티벳은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명을 누가 무너뜨리냐? 만주족, 누르하치가 일어난 세력이 우리를 먼저 조선을 쳐가지고 병자호란 때 우리가 신하국이 되겠다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누르하치 후손들이 티베트를 칩니다. 티베트를 조공국으로 집어넣죠. 우리 조선처럼. 그리고 몽골도 집어넣고. 그래서 원나라 다음으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청나라가 쏨문이 일으킨 신해혁명 때 그때 신해혁명의 구호는 멸만흥왕, 만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일으키자. 한족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중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우리도 사실 중국의 일부가 될 뻔했죠. 조선성이 될 뻔했죠. 청나라가 우리를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기면서 청나라로부터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확약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덕택에 일본에 합병됐다가 독립하는 과정을 겪긴 하지만 중국의 일부가 되지 않은 건 그것 때문입니다. 티벳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티벳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6.25 전쟁 겪던 51년 중공이 쳐들어가서 그냥 청나라의 조공국을 도로 합병해버립니다. 그래서 먹혀버려요. 몽골도 중국이 합병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먼저 공산화가 돼가지고 소련에 붙어가지고 소련에 의지했기 때문에 독립국가가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티벳은 그런 행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현하는데 동북공정을 안다면은 티벳하고 우리는 같은 처지인데 어떻게 저기 가서 티벳 인권 문제를 중국 입장에서 떠들어주는 행사에 참가하고 오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뻣뻣하게 있다가 이번에 불교계에서 성명을 딱 발표하니까 즉각 사과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정치인들을 만나면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불천이란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아까 제목에서 기불천을 얘기했는데 기불천이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3개 종교 단체가 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죠. 그래서 그 3개 종교를 다 관계한다 그래서 차수로 기불천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농담삼아 만신이라 그러지 그러면 또 뭐 만신은 어떻다고 묻고 떠들고 막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국회의원에 되기 위해서 선거에 맞상 운동을 해보면요. 사람을 만나기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저희 뭐 고등학교 언론인 모임에서 회장도 해보고 몇 가지 해봤는데 이제 그런 모임에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기회인데 요즘은 선거법에 의해서 그게 많이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모임이 가야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임 한 리더들을 굉장히 많이 찾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는 거의 천주교도 그렇고 일요일마다 종교 행사 같잖아요.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려면 목사나 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불교도 요즘은 이제 일주일마다 공부를 하는 데가 많으니까 법회를 하니까 거기 가려면 주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사람들과 친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각 신문사에 보게 되면 종교 담당 기자가 문화부에 있는데 종교 담당 기자가 그런 관계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정치인들이 종교계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느 목사나 이런 사람이 와서 한번 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 종교기관에서 딱 당신 싫어하게 되면은 표가 날라가 절절매요. 이게 현실이에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뭐 좀 종교 담당하는 기자들한테 부탁해서 어느 목사 좀 만나게 해줘. 누구 스님 만나게 해줘. 온갖 부탁 다 하고 다니죠. 그래서 이런 종교단체에서 반발을 해버리면 겁을 냅니다. 옛날에 저는 산을 많이 타는 입장에서 산에 갈 때마다 절에서 자기네가 문화재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 관람료 받는 걸 저는 상당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정청래 의원이 이 일부 사찰이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봉이 김선달 통행세다라고 비유했을 때 나는 맞다고 봤어요. 근데 불교계가 되게 반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민주당이 사과를 해요.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 문화재 굳이 안 보거든. 그때는 송영길 씨가 대표였는데 직접 그가 사과를까지 했습니다. 그때 승려들은요.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권 때니까 종교 편향 규탄 전국 승려대회까지 열었어요. 상당히 이 스님들이 자기 이기주의에 많이 치우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안 해요. 민주당이 꼽지 못합니다. 왜? 표 떨어지니까. 제가 정치인들의 문제점을 좀 많이 거론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사드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됐는데 옛날 사드 이거 갖고 민주당이 장난칠 때 표창원 의원 이 친구는 경찰대학 똑똑한 친구예요. 하버드 옥스퍼드 나왔죠. 유학까지 갔다 왔고 젊었을 때 저랑도 같이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아주 인상적이고 미남자였는데 이 사람 민주당 가더니만 영 이상해졌어. 손혜원, 소병훈, 박주민, 김한정, 리틀 DJ 이런 사람들이 성주에서 열린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서 사드 반대 온갖 춤추고 노래 불렀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사드는 아무나 하나 한 번쯤은 물어봐야지 라고 무조건 박상철 사드 반대 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사드가 뭔지는 알고나 합니까? 사드는 저도 사실은 공학을 안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제가 오히려 사드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러 가서 왜 해? 같이 춤추고 노래할 때 자기 표들이 오는 거거든. 국익 아무 관심 없어요. 이념이 첨부되면 더 좋지. 근데 이념도 그 다음이야. 이번에 민주당이 후쿠시마 방류수 가지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정범진 교수가 여러 가지 반론을 피면서 뭐라 그러니까 나는 돌팔이 아니야. 나는 과학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들이 없어 하잖아요. 이 괜히 공포를 퍼뜨리면 사람들이 움찔움찔해서 말 들으니까 그렇게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를 받는데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딱 과학자에 들어가서 정색을 해버리면 금방 깨갱하는 게 이 정치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표 때문이야. 그래서 국익보다는 기불천이고, 참 이게 뭐냐? 이게 정치인들이 국가 문제를 다루겠다고 모여들었는데 이게 표만 의식하고 있어. 한심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당선이 돼야 국익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국힘당이나 대통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잖아.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이거 하면 아니 뭐 그렇게 반대해서 견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도 뭐 국익 문제에서는 같이 가져야죠. 싱하임이나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불격에서 빨끈하니까 금방 고개 숙이는 도종환, 그래도 한때 장관이었는데 보면서 참 실망스럽다. 기불천이라는 단어를 지켜보시면서 우리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참 정치인들이 저렇구나, 한심하구나, 그런 점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